안녕하세요. 하나의 경제 이슈를 제대로 그리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이코노지스트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흘에 걸쳐 3부작으로 준비했어요. 최근 국장을 뒤흔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이야기입니다. 숫자 하나로 시작해볼게요. 지난달 국내에 상장된 ETF는 1150개가 넘는데 그중 거래대금 1등이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었어요. 2등은 SK하이닉스 인버스였고요. 상품 딱 2개가 코스닥 시장 전체보다 더 많이 거래된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웩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불러요. 원래는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먼저고 상품 가격은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거꾸로 이 상품에 돈이 너무 몰리다 보니 상품이 주가 자체를 흔드는 지경까지 온 거죠. 왜 이렇게 몰렸을까요? 지난 몇 주 국장이 하루에도 10%씩 출렁이면서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마치 오를지 내릴지 맞히는 홀짝 게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맞히면 2배로 벌 수 있으니까요. 나만은 이번 타이밍을 맞힐 수 있다는 마음으로 뛰어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 상품, 겉보기와는 다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매일 밤 수익률을 다시 딱 2배로 맞춰서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춰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깎여나가요. 공항 환전소를 떠올려 보세요.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원화로 바꾸면 환율이 똑같아도 수수료 때문에 처음보다 돈이 줄어 있잖아요. 이 상품도 매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 때마다 그 환전소를 왕복하는 셈이라 방향을 맞춰도 계좌는 야금야금 줄어들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지난주 폭락장에서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손실을 2배, 3배로 키웠는지, 그리고 금융당국의 대책이 왜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경제 이슈를 정확한 시선으로 알아보는 시간, 이코노지스트입니다. 지난 편에서 이 상품들이 매일 조금씩 깎여나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그 구조가 실제 폭락장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아볼게요. 지난주 이틀 연속 사상 최초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그 폭락장 기억하시죠?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초 주식은 10% 안팎 빠졌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에 26에서 29%씩 빠졌어요. 2배가 아니라 3배 가까이 빠진 거예요.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구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되면 상품 스스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로 팔아야 하는 물량이 나오고 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생겨요.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들 한꺼번에 뛰어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자체로 에스컬레이터가 더 빨리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비슷해요. 이 과정에서 반대 매매,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일이 평소에 3배로 급증했어요.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왜곡까지 나타났고요. 솔직히 이 정도 규모의 상품을 시장에 풀어놓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지켜본 건 도박장을 열어주고 뒤늦게 입구만 좁힌 것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실제로 당국은 폭락 직후 대책을 내놨는데 가장 먼저 시행된 게 최소 예치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조치였어요. 그런데 이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 오히려 개미들의 매수가 몰렸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시드 적은 개인들의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예요. 계좌당 투자 한도를 정하고 과도한 매매에는 비용을 물리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느냐가 관건이에요. 다음 편에서는 이 대책들이 국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의 경제 이슈를 정확한 시선으로 알아보는 시간, 이코노지스트 마지막 3부입니다. 1부에서는 이 상품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2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피해를 냈는지 봤죠?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이 뭘 챙기시면 되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댈게요. 최근 국장이 다시 크게 반등했는데 이걸 반도체 회사들이 잘하고 있다는 신호로만 보시면 안 돼요. 반도체 수요 자체가 살아나는 흐름과 레버리지 상품이 만드는 출렁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회사는 건강한데 그 위에 올라탄 상품들이 파도를 몇 배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해서 보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품의 태생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환전소 비유 기억나시죠? 이 상품은 며칠만 들고 있어도 방향을 맞춰도 계좌가 야금야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짧게 치고 빠지는 용도로 설계된 상품이지 오래 들고 있으라고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제대로 자리 잡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계좌당 투자 한도, 과도한 매매에 대한 비용 부과, 그리고 위급할 때 당국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지금처럼 상품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일은 줄어들 거예요. 솔직히 지난 한 달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한 구조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손질된다면 힘들게 넘긴 7월이 오히려 국장이 한 단계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3부작 함께 봐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울프스트리트 저널의 이코노지스트였습니다. 다음 이슈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